어제 실내 마스크 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마스크를 벗기에 충분한 조건이 마련됐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 주 금요일 정부의 구체적 기준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마스크 해제 지금 조건이 무르익은 겁니까? 아직은 좀 이른 겁니까? 저는 지금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결국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계속 있었었는데요. 우리가 풍토병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마스크 완화를 하는 것, 즉 마스크를 벗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고위험군들은 오히려 더 철저히 쓰면서 또 고위험 시설들, 일반 대중교통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요양기관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는 더 철저하게 마스크 의무를 남겨두면서 지금은 단계적으로 마스크 완화, 즉 그 의무가 아닌 공고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실내 마스크처럼 실내 마스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닐 것으로는 보이지만 일단 그 의무를 해제한다는 것 정도겠죠. 일각에서는 이렇게 완화를 한다고 해도 이게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접종을 97% 완료하긴 했지만 그래도 밖에서도 쓰는 게 맞지 않나, 아직은 의무를 이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밖에서도 더 쓰시는 것이 맞고 예. 왜 그러냐면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는 것은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감염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97%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방접종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오늘 신규 확진자가 66,953명인데 예. 누적 확진자로는 2,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들이 또 한 숨은 감염자요. 1,400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은 4,200만 명. 우리 국민의 82%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오미크론에 감염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역은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예방접종까지 합치면 지금 97% 정도라는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면 거의 집단 면역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재감염도 많고 돌파감염도 많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은 안 되겠지만 사실은 풍토병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숫자가 우리와 일본과의 두 나라거든요.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유행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진단검사를 좀 더 확실하게 많이 한다는 그런 뜻에서 유행 숫자가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까지 위험한 숫자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스크 해제 논의할 때 제일 걸림돌이 확진자 증가세잖아요, 교수님. 근데 지금 추이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추이라기보다 오히려 지금 숫자는 좀 과소평가돼 있죠. 이 숨은 감염자들 즉 네. 증상이 지금 코로나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되는 사람들도 예. 많고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들이 다 진단받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는 더 적고 또 치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명률 자체는 거의 0.08%로 좀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실제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고위험군들, 고령층에 있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즉 빨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벼운 증상이라 할지라도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서 먹는 이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처방률이 한 3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것이 한 5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감염된 환자나 의사 선생님이나 다 지금 그 정도 증상이면 안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 많은데 예. 이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은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증상을 약화시키고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처방할수록 훨씬 더 효과가 코로나 크고요. 처방약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라게브리오라든지 예. 팍스로비드 같은 것들은 다 처방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주사제인 렘데시비르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은 50% 이상 처방을 한다 그러면은 감염자가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고 젊은 층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면역력도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중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얻는 환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연착륙을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보니까 기침 정도하고 증상이 미미하다고 해도 약을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병용 금기 약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또 라게브리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렘데시비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초기에 증상 치료가 아니라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 증상이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 위험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많이 우려하는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금요일 기준으로 14주 만에 또 최다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연말에는 10만 명쯤 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될 텐데 어떤가요? 예, 뭐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어서요. 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한 35%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20만 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좀 더 느린다고 하니까 그런 대응 체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요. 사실 우리가 뭐 10만 명이라는 숫자, 우리 지금 이 봄에는 65만 명까지도 봤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또 예. 대응을 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명이라는 그 숫자보다는 오히려 입원 환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예. 사망자 수를 줄이는 그런 방역이 지금은 목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유행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요즘에 좀 규제를 풀었더니 뭐 확진자가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의 통계의 특성상요. 예.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확진자 수는 더 줄은 걸로 나오거든요. 예. 뭐 수만 명도 아니고 검사를 뭐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검사도 안 하면서 예. 그 통계 자료 자체가 사실은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거 그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이러스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맞지 않는 정책이었거든요. 이게 과도한 방역 통제로 인해서 자연 감염이 되는 사람 수가 극도로 낮아져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방 접종을 확실하게 한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 급격히 늘어나고 그렇죠. 또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그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초기에 의료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특히 이 방역 완화하는 시기가 지금 한겨울이라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다른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들이 지금 올해는 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의료 체제가 과연 감당 가능할 것인지 봄이 될 때까지 감당 가능할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 가봐야 알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중대본 회의 마치고 조금 전에 구체적 조정 방안은 23일까지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의무 해제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또 의무 해제를 아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할지 한번 말씀 글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의무 해제라든지 마스크를 벗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의무 해제라기보다는 의무를 권고로 자율 권고로 바꾸자 하는 것이고 예. 또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해서 고위험 시설들 또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서의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는 그대로 남겨두면서 단계적으로 봄이면 전부 완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이제 유행의 규모를 또 보면서 할 수는 있겠죠. 봄이면 3월이잖아요. 봄이면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해제인 것이고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일반적인 마스크 의무는 해제하되 몇 개의 대상들은 좀 남겨놓자 하는 예.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주의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감염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미접종자라든지 아직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리면서 보건 마스크를 쓰고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식당 같은 데 갈 때 마스크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에서 일할 때 안 쓰고 이런 거는 1월부터도 괜찮다고 보시는 그렇죠. 이제 거군요. 지금 예. 방향으로 보면은 아마 설 전후나 뭐 늦어도 1월 말 정도에는 그 정도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도 실외 마스크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무를 권고로 바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쓰고 다니겠습니까?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의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다니고 있고 지금도 뭐 별 불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쓰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정도로는 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 그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주제를 조금 바꿔봐서요. 이 겨울 들어서 요즘 들어서 특히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독감 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지난주에 의심 환자 수가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전주 대비 7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년보다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고요. 남반구에서 이미 우리는 여름인데 그건 겨울이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소년층들은 아직 방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실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겨울에 실내 환경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집단 발생, 유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매년 있었던 일인데 네. 올해는 특히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또 여기 독감뿐만 아니라 메타뉴머라든지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어른들에서 유행을 하면서 아이들한테까지 가게 되면 아이들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 겨울은 이런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대유행하는 한겨울 올해 될 바이러스가 더 강한 건가요? 올해가 더 강하기보다는 지난 3년간 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어른들은 오히려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은 한 번도 자연 면역을 얻은 적이 없는데 독감은 그나마 예방 접종이 있지만 예. RSV라든지 메타뉴머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연 감염이 되면서 이게 연착륙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3년간 유행을 안 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가진 아이들이 없는, 즉 감수성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증상뿐만 아니라 유행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예, 것이죠. 끝으로요. 이제 설 선물로 마스크 이제 벗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도 이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독감 환자 너무 많아지다 보면 면역력 떨어진 분들 많기 때문에 확진자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예, 올 겨울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이 나타나는데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예.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방 접종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이득이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과 연령에 상관없이 12세 이상이면 지금 예방 접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기저질환 환자, 뭐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예. 비만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올해 겨울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코로나19 4호 대응 백신 혹은 이가 백신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접종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